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슈포커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의당 부산시당 박수정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보기 전에 어떤 계기로 제정이 되었고 또 주된 요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에 한 노동자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을 했고 2018년 또 다른 노동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네. 또 다른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의 화물 승강기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비계에서 떨어져서 용광로에 떨어져서 그리고 폭발 사고 등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현장의 사고와 노동자들의 사망자가 늘면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 되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그 원청 경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네.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당시에 저희 정의당에서는 단식투쟁도 같이 하고 그리고 법안 처리 과정에 앞장서서 했으나 도입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졸속 협의로 인해 저희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정의당 부산시당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해서 논평을 지난 1월에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법이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매일 2명이 넘는 노동자가 출근을 했지만 퇴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죽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나 처벌이 없는 무늬만 처벌인 중대재해처벌법이었고요. 사람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벌금으로만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 쪼개기를 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 프리랜서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고 또 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원청은 도급비를 추가해서 하청이 바지 안전이사를 도입해서 안치는 안전이사 도입 제도를 그 편법의 예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내 산재 사고의 사망자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2019년에 약 75%였고요. 네. 2020년에 80%, 그리고 2022년에 89%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곳에서 계속 발생을 했기에 유예 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산 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 입장에서 안전조치가 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 네. 지난 1년간 사고의 원인을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달라짐이 없는 현실이었다고 늘 하고요. 네. 사고 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써야 할 장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안전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전무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건이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있었나요? 2022년 부산 지역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37명으로 하긴 했는데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정의당 이현주 의원실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경우 2022년 11월까지 14건의 송치, 13건의 조사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쪼개기 꼼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받게 되는 또 2024년
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는 또 법을 피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갤 가능성이 크고요. 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해야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유예하던 것을 삭제를 하는 등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권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되고 전면 적용돼야 됩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우선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와 또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가지고 있는 자들의 욕심은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는 일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면 현재의 법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경영계에 맞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에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부산시당 박수정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